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초래된 의료 대란 사태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은 위기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병원에서 서너 시간쯤 대기하고 몇 달씩 수술을 기다리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할 정도입니다. 특히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은 의료 대란 속에서 제대로 된 진료는 고사하고 긴급한 치료마저 거부당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면서 긴급한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하루속히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제라도 모든 이해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수급 추계 논의가 이루어지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진술인들께서 진술하신 바와 같이 수급 추계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위상과 역할이라는 입법 기술적 측면의 논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급 추계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또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대전제가 정해져야만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요자인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 지역, 필수 의료를 확충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지방기초단체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입니다. 전남만 해도 중증 응급 외상 환자 2명 중 1명은 타 지역으로 가야 되고 연간 70만 명이 1조 5천억 의료비를 지출하면서 원정 진료를 떠납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상급 종합병원은 물론 의대조차 없는 전남의 상황이 우리나라의 공공, 필수, 지역 의료의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옥민수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필수 의료의 경우 수요 여부가 무관하게 최소한의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수급 추계 과정에서 지역 의료, 공공 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가 돼야 할까요? 교수님, 옥민수 교수님 답변. 네, 제가 진술문에도 언급했듯이 공공의료, 필수의료 쪽은 수요와 관계없이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응급실 같은 경우에 유지하기 위해서 4명의 응급실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최소. 그러면 그런 거는 수요가 적든 많든 최소한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수요는 별도로 추정해서 그 수급 추계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완결적 의료 전달 체계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전남 국립의대 신설과 정원 배정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는지 옥민수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진술문에서도 이제 수계 추급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 취지로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그걸 배치하느냐, 어떻게 양성액을 배치하느냐의 문제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특수목적의 의과대학, 일명 뭐 공공의대 얘기가 분명히 나올 텐데 분명히 의료 취약질의 커버를 위해서는 그런 공공의대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수급 추계 이후에 이런 양성에 대한 대책, 공공의대를 포함해서 또 배치에 대한 문제도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옥민수 교수님 전남 지역 의료 취약성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거, 경험하신 거 이런 거 없으신가요? 최근에 완도를 가본 적은 있거든요. 완도를 가보니 거기에 이제 단순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필수 의료 24시간 진료 체계 유지는커녕 그 뭐 안과라던가 이비인후과라던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 과목조차도 없어서 인근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꼭 뭐 전라도뿐만 아니라 강원도 양구만 가도 강원도 양구에도 안과 의사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취약지를 위한 별도의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료 개혁은 단순히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고요. 2차 질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